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자, 책걸상 373회 시작하겠습니다. 시즌2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시즌2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책걸상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뭐 평소대로 즐겁게 댓글 소개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미노 2010님, 박평님이 소개하신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를 읽었습니다. 책 모임 때문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도 읽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그래도 살아간다라는 일드도 보고 있었는데 세 가지 모두 저의 눈물샘을 펑펑 터뜨렸네요. 고통에 유난히 취약하다 느끼는 저 자신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통에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씩 했어야 했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 터라 이 여운이 오래갈 듯 싶지만 그래도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효인 박혜진의 읽는 사이에서 2050 거주불능 지구와 삐삐 언니는 빰빰빰을 연결시켜 소개해 주셨던데 어쩌다 보니 저의 다음 책이 2050 거주불능 지구이네요. 이미 약간 기후 우울을 앓고 있는지라 책 읽기가 무섭지만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책걸상에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책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대한 JYP와 YG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요게 뭡니까 근데? 서효인 박혜진의 읽는 사이? 이제 그 독서 칼럼인데요. 서평인 국민일보에 연재하고 국민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 권의 책을 읽고 제가 글을 쓰면 이제 서효인 시인이 그 책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책을 또 소개하고, 그럼 또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책을 소개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릴레이 칼럼이네요. 맞아요. 계속 앞에 책을 물고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야, 책을 염두에 둔 기획이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책을 그래서 읽는 사이, 같이 읽는 사이라는 거고, 좀 시선에 따라서 책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 책으로 묶으면 근사하겠다. 연락이 없네요. 연락이. 네, 출판사 섭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카미노 2010님은 이 삐삐 언니랑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같이 읽으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책 다 너무 힘든 책이고 진짜 눈물이 많이 나는 책이어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저희 책걸상에서 몇 차례 제목과 내용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죠. 본격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었지만. 자, 기후위기 관련해서 책 소개 한번 해주라. 시즌3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의 품격에 이 YG의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은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어련하시겠어요. 네. 뭐 기후위기 뿐이겠습니까? 과학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네, 밀크티님, 네,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헉, 사람에 대한 예의 지금 읽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푹 빠져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JY픽이라니. 이미지 변신 맞습니다. 그리고 늘 믿고 보는 박평픽 무조건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민음사 책 디자인 너무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민음사 책 예쁘죠. 네. 네. 제가 다음 책 원고 민음사에 제일 먼저 줄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음사에서 외시죠? 표지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표지 예뻐요. 그 민음사 디자이너들이 다른 회사들과 달리 디자이너가 편집장을 한 적도 제가 알기로 있는. 맞아요. 네. 있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JYP가 어필하는데도 박평 계속해서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과연 JYP의 책은 민음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두둥. JYP의 책은 과연 나오긴 할 것인가? 저 게으른 인간이 앞으로도 400~500장을 더 쓸 것인가? 네. 린지 K님 댓글도 좀 읽어주시죠. JYP 찌찌뽕. 네, 역시 JY픽은 명불허전입니다. 엊그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책 내용이 짧은 제 생각보다 더 놀랍게 많이 좋아서 빌린 거 다 읽고 사서 소장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다시 할게요. 빌린 거 다 읽고 사서 소장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사야겠네요. YG 작가 섭외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정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 3가 만약에 성사가 되면 네, 요 사람에 대한 예의 말씀하시는 사람에 거죠, 대한 이분도. 예의, 네. 바쁘셔가지고 사장님 뭐 오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네. 제가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바공님도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를 정말 단숨에 푹 빠져서 읽었어요. 절대 JYP가 제 최애라서는 아니고요. 최애일까요, 아닐까요? 추천작들 중에서 전자책으로 구매 가능하면서 짧은 책이라 손에 들었다가 밤을 새워버렸네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기분이랄까 여기저기 메모하며 읽었습니다. 이래서 JYP 하나 봅니다. 특집 하나 부탁드려도 되나요? 권 기자님, 오후님, 장혜영 의원님과 네 분 크루 같이 대담 방송해 주시면 너무 깊고도 넓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은데 무리일까요? 네, 무리죠. 네. 7명, 네, 무리입니다. 네. 이 네 분은 굉장히 다른 분들인데 세바공님 네. 머릿속에서는 이 세 분이 어떻게 일단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요님, 저 너무 죄송하게도 아무튼 술부터 시작하고 여자 축구 이제야 읽는데요. 정말 왜 우아하고 호쾌한 일가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넘나 재밌는 것. 저도 술책보다 요게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혼비님 책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가 진짜 짱이라니까요. 그럼요. 네. 네. 자, 토끼별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12월에 어느 날 편 듣고 달았던 불편한 댓글을 읽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 듣기 좋은 말도 못하거니와 남 듣기 까칠한 말도 했다가 즉시 선선히 인정하고 사과라도 해오면 무지무지 쫄아들고 미안해지는 소심쟁이거든요. 아무튼 책걸상 크루들도 애청자들도 다들 너무 선량한 분들이라서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앞으로도 쭉 오늘 소개해 주신 책들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걸상 시즌2 마지막 주라서 오늘은 특별히 소개해드릴 책은 없고요. 네. 네. YG가 지난 3년 반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잔뜩 정리해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맨손으로 왔습니다. 네,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뭐 질문을 막 던져도 됩니까? 네, 질문 막 던져주세요. 자, 372여 회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방송은 뭡니까? 모릅니다. 이런 게 바로 책걸상이 지금 이 위기에 그러면 빠져가지고 조명을 하게 된 저희가 이유 중에 지금까지 하나입니다. 소개한 책의 권수는 총 몇 권인가요?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했던 여기 녹음실에 모셨던 게스트는 2번 이상 오신 분들은 한 명으로 치고 네. 총 몇 분이나 왔다 갔습니까? 모릅니다. 그 뭘 준비해 온 거예요 지금 결산을? 추억을 준비했습니다. 너와 나의 기억을. 너와 나의 기억을, 우리 셋의 기억을. 아, 이거 오늘 이 시간을 다 메꿀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책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책걸상은 2016년 말부터 이제 기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획이 된 이유는 당시에 네이버에서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리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 기존에 없었던 유니크한 기획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YG가 네이버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YG는 시사통이라고 하는 시사평론가 김종배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자들을 모시고 책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의 북토크 팟캐스트를 조금 소프트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네이버 측에 제안을 했더니 네이버 측에서 그런 컨텐츠가 가능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거의 정결 수준으로 한 1년 정도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방송 천재인 JYP에게 SOS 혹은 상의를 했죠. 그때
그때 그 당시에는 방송 천재가 아니라 그냥 천재였죠. 학. 방송을 3년 반 동안 하면서 점점 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그 나는 의사다 같은 이 팟캐스트 컨텐츠를 그 JYP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청년 의사에서는 꾸준히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YG는 그냥 머릿속에서 아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 좋겠고 이런 책들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정도의 컨셉만 있을 뿐이지 그 방송 녹음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녹음된 방송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JYP를 찾아간 거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책과 관련된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책 좀 읽는 사람을 파트너로 응? 섭외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 하려는 아니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갑자기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시는 줄. 그럴 때 어떤 점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책을 예를 들어서 같이 읽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은 JYP가 책을 좋아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휴가 때 뭐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책이 좋아 그러면 해리포시 읽어보세요. 그 취향이 네 그러면은 심지어는 서점에서 야 해리포시 시리즈 엄청 많은데 뭐부터 읽는 게 좋아? 뭐 이런 대화를 정말 맥락 없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JYP랑 같이 꾸려가면 뭐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 그리고 뭐 이제 이공계 출신 저널리스트 2명이 보는 뭐 책 세상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컨셉도 괜찮겠다 싶고 네이버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컨셉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책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꼼수도 있었죠. 이 청년 의사, 그러니까 JYP의 직장인 청년 의사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와 인력을 자본을 슬쩍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얕은 꼼수도 있었던 거죠. 계산과 함께. 근데 그러니까 JYP가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돈이 되겠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네이버에서 얼마 준대? 네이버에서 얼마 준대? 정말 눈꽃만큼 주는 거지. 진짜 근데 좀 그러니까 청년 의사에 의지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조금 준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또 YG가 또 뻥쳤잖아요. 내가 출판사 사장들 엄청 많이 한다. 추가로 매출을 많이 올릴 것이다. 광고도 막 유치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후원도 받고 뭐 청사진을 막 할 것이라고 막 약간 제가 그런 사기꾼 기질이 있나 봐. 약간? 많이? 아무튼 그래서 JYP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지 그냥 넘어가 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YG와 JYP 책걸상이 시작이 되었고 뭐 JYP가 몇 차례 이야기한 대로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라고 하는 책걸상은 JYP가 장명을 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림도 그리셨잖아요. 네, 그림도 그렸습니다. 지금 팟빵과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책걸상 로고도 본인이 그린 거예요. 네. 제가 그린 겁니다. 네, 본인이 그린 거예요. 아이패드와 그 뭐죠? 펜슬? 그걸로 이렇게 찍찍찍 그린 건데요. 네, 본인이 한 3가지 버전을 그려가지고 두 개를 그려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다음에 뭐가 더 낫냐. 그래서 정말 딱 2개의 시안 중에 YG가 아니 뭐 굳이 이거 둘 중에 고르라면 이게 나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골라야 이걸로 한다면 네. 우린 뭐 이런 거를 디자인할 특별한 돈도 없었고 네. 능력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첫 회에 장강명 작가를 모시고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고 하는 책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죠. 2017년 1월이 시작되자마자. 그 방송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 회사 내부의 사람들은 다들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뭔가 보건의료 관련된 컨텐츠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냥 책 팟캐스트를 한다고 한다. 그 이제 당연히 다른 직원들은 뭔가 이렇게 일종의 외주 제작 사업 같은 거를 새로 하나 수익이 창출되나 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되나 보다. 뭔가 이렇게 좀 야 우리 JYP가 뭔가 또 한건 해왔구나 밖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실체를 알게 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회사의 경영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시간을 써야 하는지 음. 도통 알 수가 없다. 어려우셨겠네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청년의사 이 스튜디오가 있는 곳을 들어올 때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왔다가 조용히 약간 쭈구리가 되어가지고 조용히 들어왔다가 문도 잠겨 있잖아요. 네, 문도 잠겨 있죠. 그래서 항상 또 노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마 그 코로나 그 감염 관리 때문에 문을 항상 열어놔가지고 제가 몰래 그것 들어왔다가 때문에 녹음하고 열려 몰래 있구나. 나갈 수 네. 있죠. 감염 관리 때문에 열어놓은 거 아니고요. 그냥 귀찮아서 우리도 들어오고 나갈 때 계속 그거를 열어주면 지문 되니까. 찍어야 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네. 사람 많은 열어놓기로. 시간에는 살짝 열어놓은 음. 거죠. 네, 그렇게. 근데 우리 회사에 이 책걸상 때문에 일어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네 회사에서 만드는 컨텐츠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몇 번 들어준 거죠. 예의상. 그랬는데 재밌는 거지.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 책을 한두 권 사기 시작을 하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막 읽어요 또. 책 읽는 문화. 책 읽는 문화가 회사 내에 형성이 돼가지고 책 읽고 책에 대한 책 얘기도 읽고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권 사가지고는 옆 사람 빌려주기도 하고 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거 우리 사장님이나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회사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반전이네요. 물론 뭐 업무 중에 근무 시간에 읽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무 시간에도 읽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근무 시간에 큰일 날 소리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책을 보느라고 늦게 자고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 건수 줄어들고. 그거 되게 막 원망하고 그래요. 왜 그런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즐겁긴 하지만. 너무 피곤하다. 아, 그래서 나를 보는 눈초리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원망. 네, 원망.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꾸역꾸역 해왔어요. 그 네이버에서 주는 그 쥐꼬리만한 제작비로 근근히 막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한성숙 사장님 그래도 그 돈으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1년을 약속했었는데 6개월 정도를 더 줬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경고를 했죠. 우리 6개월 후에는 떠날 진짜 테니 없다. 진짜 안 줄 테니 뭔가 그 후에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그때는 좀 오래 했었죠. 고민을 굉장히 몇 달 했죠. 몇 그때는. 달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우리끼리 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 맨날 했잖아. 네, 방송에서 맨날 고민을 상속녀 했습니다. 찾는다.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재벌이 늦지 이제 않았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연락 바란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는 항상 상속남, 상속녀 혹은 자산가, 부동산 뭐 재벌. 네, 부동산 재벌, 뭐 땅 부자, 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기업 후원. 독서문화 창달에 뭔가 공익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기업. 어디 저 훌륭한 기업에서 제작비를 대신다면 저희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름을. 예를 들면 뭐 그 예를 들어서 YG와 JYP의 책의 신세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YG와 JYP의 책의 한샘. YG와 JYP의 책의 국민은행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책의 국민은행은 이상하잖아. 그거는. 아니 국민은행이 준다면 국민은행이 준다면 그러면은 뭐 바꿔야지. YG와 JYP의 KB 코리아 북스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뭐 약간 말이 되게 바꿔야지 그래도 KB 책걸상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열려 있다는 거. 열려 있다는 거 진짜 그러니까 모든 돈 YG와 JYP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일룸 의자에서 읽는 책걸상. 근데 우리가 그래도 모든 돈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던가 검은 돈 같은 거 그런 건 저희가 또 준다 해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야 되나? 아니죠. 준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고민하는 게 하겠습니다. 좋긴 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제 노심초사를 막 하고 있고 어떻게 해볼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YG가 그냥 우연히 그 여러 지인들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냥 다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거기에 계신 한 그 기업의 대표님께서 근데 그 책걸상 잘 듣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책을 좋아하는데 바빠서 자주 읽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뭐
어떤 책을 골라 읽을지 고민이 될 때는 책걸상에서 참고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대표님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사실 책걸상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네이버에 후원을 받아왔는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대뜸 사실 와인이 몇 잔 오고 간 자리긴 했습니다. 근데 대뜸 술김에 대뜸 강 기자 나도 그 정도 능력은 돼. 얼마면 돼? 이런 게 네, 얼마면 돼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얼마 정도 후원해 줬는데 아주 조금이면 근데 나도 그 정도 능력은 되는데 라고 호쾌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술김에 하신 말씀일지도 모르는데 궁했던 YG는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JYP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인지 메시지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JYP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YG가 아직 그 세상을 덜 살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누가 돈을 준다고 할 때는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을 살아보니 누가 돈을 준다고 할 때는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을 묻어버리나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진짜 우중이 어떠신지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걸상에 다시 시작을 하고 뭐 역사가 좀 더 책걸상에 되면 제가 그때 그 보냈던 메일을 공개할 의향도 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비굴하게 아마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지난 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술자리 농담으로 하셨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메일을 드려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메일을 쓰셨군요. 그 박평 JYP 알잖아요. 그 YG가 이렇게 맞아요. 뜻밖에도 비굴한 메일 보내는 잘 쓰죠. 능력이 있다는 거. 갖은 예의들이 다. 네, 갖은 A를 막 다 해서. 정말 비굴한 태도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일이 있으신 분 YG한테 돈을 주고 의뢰하시면은 대행 편지 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약간 품격 있지 않았어요? 격조 있게. 제가 과하게 품격 저자인데. 아무튼 그래서 보냈더니 곧바로 답이 왔어요. 근데 그 답도 어떻게 답이 왔냐면 강 기자 메일을 받고 잠시 설레서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정확한 지금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분의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설렜던 이유는 내가 이 정도의 좋은 컨텐츠의 제작비를 대줄 수 있을 만큼 사업을 잘해온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아니 그건 아니었고요. 나 자신을 향한. 아니 그건 JYP 피셜이고 아마도 이제 그분의 우중은 그 메일을 받은 저의 일감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책걸상이라는 콘텐츠에 내가 무엇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자체가 너무나 반갑고 좋았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실무적인 운용 끝에 네이버의 후원이 딱 끝나는 그 다음 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그때 2년이 아니고 평생을 20년 할 걸 그랬어. 너무하지 않나요? 맞아요. 딱 이거였어. 이건 너무하지 않나. 잠깐만,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2+2. 2년 살고 나면 2년간 뭔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에게? 소급 적용.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2년 정도를 후원을 해주시면 그 2년 동안 우리가 나름의 살 길을 또 찾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또 A바르 비굴하지만은 굉장히 품격 있고 A바르는 또 메일을 또 보냈죠. 2년쯤 후에는 우리가 자력갱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뭐 기대한다. 뭐 이런 취지였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또 2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당연히 좀 더 후원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를 이제 물었는데 사실은 대표님한테 후원하시는 대표님한테 직접 적극적으로 물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 단계부터는 약간 면이 안 서는 거죠. 뭔가 그 호의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그쵸.
뭔가 하는 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런 거 걱정한 거지. 아니, 그런 거 걱정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찔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다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그게 다 YG나 JYP 빚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갚아야 돼. 그래서 그 빚을 이렇게 마치 권리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게 어쩌면은 민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원을 허락하신 대표님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이제 실무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직 또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셨대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실무자니까 가능하면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그 스케줄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조언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YG나 JYP는 후원이 2년을 끝으로, 그러니까 7월까지가 딱 2년이거든요. 그래서 7월을 종료로 해서 이제 끝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몇 가지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최근에 뭐 코로나 상황이고 뭐 YG도 새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JYP도 뭐 역시 JYP 청년의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 후원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책걸상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어떤 재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또 어떤 식의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동안 도와주신 회사에다가 앞으로도 후원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야 하는 시점이 사실 몇 달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 막 코로나 와중에 바쁘고 그다음에 자꾸 또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뭐 이러면서 아마 가장 바쁜 시기 미룬 거죠, 자꾸.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아쉬운 소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잘해야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좀 미뤘던 거죠. 비굴한 편지 쓰는 능력이 약간 감퇴한 거죠. 그게 한 번은 쓸 수 있는데 두 번은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 회사에서는 아직도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중이고, 그래서 답을 못 받은 상태이기는 한데 뭐 일단 여기서 좀 쉬어가자. 우리 또 3년 반 동안 너무 한 주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좀 쉬면서 뭐 다른 그 회사든 아니면 다른 회사든 좀 후원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옆에서 막 자꾸 부추기는데 뭐 니네도 뭔가 다른 방식의 뭐 네. 가령 뭐 유료화라든지 뭐 아니면은 광고가 붙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펀딩이라든지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 목표 금액으로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금액이 차면은 모이면은 방송을 하고 모이지 안 모이면 않으면은 또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돌려주는. 근데 그런 방식은 이제 사실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현실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JYP가 안 될 거다. 왜요? 안 모일 거다. 안 모일 거다. 무료니까 들어줬지. 큰 돈을 쾌척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맞아요. 네. 사실 그 JYP랑 YG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 제작비를 주고 계시긴 하지만은 그 제작비도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가 주는 수준의 그런 쥐꼬리만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발소리 죽여가면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JYP는 회사에서 요 일은 정말 신경 안 쓰는 녹음 시간 빼놓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티를 막 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뭔가 그래도 월급 받는 JYP가 누군가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은 취미 생활을 뭔가 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지 편집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청년의사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 되려면 그 금액도 꽤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펀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잠시
시즌 1, 2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시즌 3를 빨리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요 링크 같은 거를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 제일 돈 많으신 분 이런 분한테다가 얘기를 하세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에 방법이 공헌할 수 있는 요 방법이 링크를 있다. 한번 네. 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고 지금 방송이 결방 중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3년 한 게 대단하네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진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뭐 JYP나 YG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오신 게스트분들한테 저희가 밥 한 번씩 사드리는 거 외에는 밥도 안 사드린 분도 많아. 10원 한 장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뭐 YG나 JYP에 대한 신뢰 혹은 책걸상에 대한 애정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니 지금 앞에 계시지만 우리 박평이나 김원비 작가도 도대체 왜 그렇게 꾸준히 여기를 온 거예요? 물어봅시다 좀. 아니, 두 분의 그 책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컨텐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일단 여기서 책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뭐 조회수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도 있지만 조회수를 넘어서는 그런 여러 가치의 언어들이 이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실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저희들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오는 거고, 그리고 밥이 엄청 맛있어요. 상수동에 맛집이 많아요. 상수동 맛집 맛집이 리스트가 거의 깨고 계시죠. 근데 사실 그 지난 3년 반 동안 가장 미안했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박평이랑 혼비님이죠. 그럼요. 네, 거의 그 선배 두 사람이 막 착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좀 아쉬운 게 YG도 아마 같은 생각일 텐데 그동안은 쌓여 있는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편씩 이걸 만들어내면 그것만 주로 소비되고 끝이었는데 이게 이제 3년 반 해가지고 막 370몇 회 이렇게 가니까 그 검색하면은 이제 자꾸 옛날에 방송했던 게 책 제목이랑 이런 걸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방송도 계속 꾸준히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그게 완전히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매주 몇만 건의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현재 다해서 옛날 에피소드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렇게 매주 몇만 명이 이거를 들어주는 방송이면 그래도 뭐 약간의 뭔가 공익성, 뭔가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계속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럴까요? 우리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넋두리를 이어서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 거지? 참 그 고민이네요. 고별 방송을 한 번만 할 걸. 그 두 번 한다 2회차를 그래가지고 한다고 또 지난주에 얘기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고별을 계속해. 아이 참 그 힘드네. 어쨌든 저 준비해 놓은 댓글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아쉬워하신 분들을 위해서 30분만 더 수다를 떠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